병이와 경희의 입시 부수기.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대입전략연구소 대입컨설팅센터 이도경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병희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종합전형 안에서 네. 이제 학생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컨설팅을 쭉 진행하면서 많은 아이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이것들은 좀 이러한 컨텐츠로 많은 친구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준비를 해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는 사실 아닐 수 있지만 일부 학교들에서 종합전형 안에서 두 가지 전형으로 분리해서 선발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몇 개 대학들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서류형이라고 하는 이름의 명칭으로 주로 선발을 하고, 네. 면접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분리 선발하는 학교들이 네. 일부 대학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전형으로 쪼개서 선발을 하는 네. 이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일단 대학교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전형으로 선발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중복지원이 다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면 전형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좋은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학들에서는 분명히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들이 좀 달라요.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서류와 면접을 다 운영하는 맞죠. 대학들인데, 네. 중대는 이제 다빈치형 그리고 이제 뭐 탐구형 이렇게 좀 나눠져 있긴 해요. 근데 이 학교는 애초에 이 전형을 이제 처음으로 선발할 때부터 인재상이 아예 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빈치는 이제 학업적으로 좀, 그리고 충실한 학교 생활 요런데 좀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을 뽑고 싶어 했고, 이제 탐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특목고나 자사고와를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뽑아가서 이제 입결 차이도 되게 명확히 났었고, 네네네. 한국 외대도 사실 한국 외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외국 학생을 지원하는, 그렇죠. 외고 아이들의 그렇죠. 좀 희망이죠. 희망이죠. 그러니까 되게 희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면접형으로 지원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외국 학생 비교과 활동들이 좋으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도 굳이 서류형을 뽑아서 얘들은 면접 보지 않더라도 이제 평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분류해서 뽑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서울 중위권 대학부터 뭐 국민대나 뭐 세종대, 뭐 단국대, 광운대, 그렇죠? 네. 광운대, 그다음에 뭐 가톨릭대, 네. 뭐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중대나 외대는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지원한 학생들의 어떤 성격, 성향 그리고 완전 다릅니다. 맞죠. 근데 풀이 완전히 구분이 되죠. 본질 구분이 되는데, 네. 저희도 이제 오랫동안 상담해 보면 사실 세종대 단대부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서류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하는 친구나 면접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하는 친구나 사실 큰 차이를 저희는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원서를 지원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뭐 경쟁률을 보고 뭐 요 학교부터 쓰셔라, 맞아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그러면 이 어찌됐든 이 아까 말씀하신 중앙대 또는 외대, 이 학교에 이제 중앙대는 아까 말씀드린 다빈치는 사실 융합형으로 좀 바뀌어서, 그렇죠, 바뀌었죠. 융합형 맞아요. 인재 전형과 이 탐구형 인재, 이 두 가지 전형에서는 지원 풀이 완벽히 구분이 되고, 네. 한국 외대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구분이 되는데, 국민대 이하의 대학들에서는 특별히 뭔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 나눈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국민대 또는 세종대, 단국대 정도를 지원할 때 서류형으로 넣어야 할지 면접형으로 넣어야 할지 할 때 조금 지원할 때 고려사항들은 없을까요? 고려는 해야죠. 왜냐면 일단 서류형은 면접이 없어서 일괄 선발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붙으면 얘는 가야 돼요. 납치죠. 납치가 소위 말하는 이제 수시 납치가 될 수 있는 전형인 네.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정시의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서류형은 좀 피하는 게 맞아요. 네. 피하는 게 맞는 거고, 반대로 면접형은 이제 그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 납치의 가능성 없습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면접을 가면 뭐 응시를 하고 말고는 이제 본인 선택을 하는 거니까 납치의 그건 없는데, 다만 면접 일정에 따라서 맞죠. 수능 전에 면접이 있냐,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냐.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같은 대학들 경우에서는 내가 수능 성적을 보고, 내가 이 수능 성적으로 내가 수시로 지원한 이 학교보다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다면 면접을 보러 안 가면 그만이지만,
사실 수능 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 다 면접을 가거든요. 갈 마음이 있으니까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국민대, 세종대, 단대, 광운대, 가톨릭대 중에서는 광운대가 제가 작년까지는 수능 전에 맞아요. 수능 면접이 전에 있었던 있었죠. 대학으로 알고 이 부분들은 꼭 모집 요강 통해서 언제 면접이 있는지 꼭 네. 확인하셔서 지원 전략 짜시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이제 대학에서 면접형과 서류형 둘 다 이제 선발하는 대학들에서 한 학과에서 두 모집 단위를 모두 선발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는 서류형으로만 선발을 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면접형으로 선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면접형과 서류형에 따른 그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국어국문학과가 면접형도 선발하고 서류형도 선발한다, 같이 선발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이제 납치의 가능성, 그 다음에 정시의 경쟁력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셔야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사실 많은 아이들이 제일 궁금할 거예요. 네. 두 전형,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분할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 이 모집 단위라고 해야 될까? 이 전형들 네. 사이에 입시 결과에는 큰 차이는 없나요? 사실, 그러니까 중대랑 외대는 이제 지원 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확연하게 보여지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민대, 뭐 세종대, 단국대, 광운대, 가톨릭대, 명제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경쟁률부터 살펴보면 경쟁률은 면접형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납치 그리고 네. 어쨌든 간에 정시를 끝까지 학생들은 일말의 희망이라도 맞죠. 있다면 어쨌든 학교를 높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서류형은 사실 주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납치가 맞아요.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은 면접형이 높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세종대는 사실 서류형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세종대가 이제 서류 면접형을 같이 선발을 했었는데, 네네네. 이제 작년 한 해를 가지고 이제 세종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을 것 맞죠. 같고, 네. 제가 볼 때 올해는 다시 면접형이 올라가지 않을까. 너무 당연한 예측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측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접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입시 결과,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단순 등급으로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게 되면, 면접형의 경우가 이제 꼬리는 길어요. 꼬리가 길다는 말은 이제 소칭 70% 이하, 네. 70% 컷 이하가 이제 추합이 돌면서 계속 맞죠. 성적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서류형은 반대로 꼬리는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 분포가 훨씬 더 촘촘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50% 이상, 즉 그러니까 최추합이 가능한 중간값 정도를 비교해 보면 사실 국민대,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 단국대 이런 학교들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는 경쟁률을 끝까지 좀 보시고 그리고 선발 인원이 뭐 너무 적거나 이렇지만 않다고 하면 그냥 경쟁률 보고 낮은 쪽으로 찾아 쓰셔라 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자, 종합해 보면 중앙대, 한국외대 같이 좀 상위권 대학교, 그러니까 지원풀이 완전히 갈리는 이러한 대학들에서는 명확하게 좀 구분되어진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네. 그 이하의 대학들에서는 그렇게 큰 뭔가 모집 그러니까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들이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느낌은 맞아요. 사실은 없어요. 아니다 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면접이 뒤쪽에 있느냐 앞쪽에 그렇죠. 있느냐 또는 내가 수능 성적이 조금 긍정적이어서 이곳이 납치가 되는 전형이냐 아니냐 그리고 뭐 경쟁률은 얼마나 됐느냐 또는 모집 인원이나 기타 등등의 뭐 전형상에서 변화된 사항들은 없는지 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원하면 그러니까 인재상에는 크게 변화를 주지는 않는 맞습니다. 부분이니까 네, 인재상은 큰 차이도 없다. 그리고 실제 지원한 학생들도 비슷하다. 서류나 면접형이나 큰 뭐 내시성 좀 그렇고 비교 과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전형에 따른 어떤 구분 차이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이쯤에서 이 종합전형에 대한 그러니까 서류와 면접 전형을 분리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아주 큰 차이, 그러니까 국민대 이하에 분리하는 이러한 대학들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이라는 결론 네, 맞습니다. 맞죠?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큰 차이 없다. 그냥 경쟁률 낮은 쪽으로. 그리고 선반이 큰 차이 없다면 경제도 낮은 쪽으로 찾아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